있습니다. 온요양원. 어제 이제 저희가 짧게 다뤘었죠. 위생 상태 엉망이고 식재료 비용 아끼려고 열악한 음식하고 간식 제공했고 비용 아끼기 위해서 음식물에다가 소금 쳐가지고 짜게 만들고. 어제 리포트 보니까 막 주스에 요구르트 넣어서 하는데 그것도 다 모자라서 물러서 갈아서 주고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픈데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는 일이 잦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날 이제 리포트를 보니까 설사로 이제 고통받는 노인을 오랫동안 방치를 해가지고 뒤늦게 이제 병원에 데려가면서 이제 사망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분이 욕창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서 사망했다라는 것을 또 증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 증언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욕창 환자가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그 욕창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 있는 분인데 병원에 안 가고 점점점 심해져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끔찍해. 그리고 혈압이 200이 넘는 노인을 방치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리포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아프신 노인을 방치했을까? 그것은 다 돈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에 노인 한 명당 최대 9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최대 9만 원.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가는 그 당일에도 50%밖에 지급을 안 해. 그러니까 요양원 입장에서는 손해로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된다. 병원에. 그러면 11일 차부터는 50% 지급이 아니라 지급을 아예 그냥 중단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리하게 노인분들을 방치해서 사망에 이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게 어제까지의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너무 욕심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저렇게 되면 저거 범죄예요. 범죄죠. 유기치사죄에 유기치사. 예. 수사를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사를 촉구하는 게 어제까지의 보도였습니다. 맞죠? 예. 네.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분위기 한번. 네. 예. 분위기. 예. 온 속보. 요양원. 어제 보도되고 온 요양원 보도되고 난 다음에 예, 거기 어르신 그 가족이 와서 망치 들고 와가지고 해머 들고 왔대요. 예, 해머 해머 들고 와가지고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그 부모님인가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나갔죠. 몰랐구나 가족분들이. 예, 우리 모두 몰라요. 보고 이제 아신 거죠. 몰라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 없지. 어르신들이 얘기를 안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치매 환자잖아요. 제가 맞습니다. 요거를 그냥 이거를 나중에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보도를 보고 메일이 왔습니다. 저한테. 메일의 제목은 온 요양원의 어머니를 모셨던 죄인입니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눈물 난다 진짜. 매불쇼에 나오신 걸 보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주 배가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과일이랑 우유가 먹고 싶다고 하셨고 온요양원 건너편 식당에 좋아하지도 않던 짜장면을 드시면서 행복해하셨어요. 한정식을 사드리면 생선을 그렇게 맛있게 드셨고요. 요양원 측에서는 당뇨식이라 배고플 수 있다고 하셨고 수긍했습니다. 시설도 깨끗했고 나름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어요. 몰라요. 예. 취재하셔서 아시겠지만 온 요양원은 1층을 카페처럼 꾸며놓고 면회하게 합니다. 계약 당시에만 방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는 방에 가보고 싶다고 하면 면회 오는 가족이 없는 분들의 심정도 헤아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면회를 오면 생활실에 못 올라가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활실에 노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겨서 데리고 내려옵니다. 1층으로. 그러니까 몰라요. 보호자들이. 자, 또 할게요. 어느 날 면회하면서 얼굴에 뭐 좀 바르지 지난번에 사다 준 거 순한 거야. 그러니까 그 로션을 사줬다고 했더니 배고파서 로션을 짜서 드셨다는 말에 너무 놀랐어요. 요양원에서는 치매가 진행되느라 그렇다는 말과 함께 잘 지켜보겠다는 답변만 받았고 그래서 위독하시다고 어느 날 위독하시다고 구급차를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마주한 엄마의 모습은 끔찍했어요. 좀 더 일찍 병원에 모시고 갔거나 모시고 가라고 연락이라도 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원 후 퇴원 후에 다시 돌아올 거냐고 연락을 받았고 오빠와 저는 그 요양원을 다시 엄마를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물품을 찾아왔지만
저희 엄마는 늘 외할머니가 주신 반지를 끼고 계셨는데 그 반지조차 없다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양원 들어갈 때 귀중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사무실에서 걷어가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식들이 잘 모르니까 면회를 오면 그래도 돈이 몇만 원은 있어야지 하고 5만 원, 10만 원씩 쥐어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사무실에서 걷어갑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반지 외할머니가 준,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준 반지가 있었는데 병원에 위독하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 가락지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니 많이 하니까 항의도 못한 거지. 자, 그 확인 후에 모시려고 좀 더 가깝고 좋다는 곳에 수소문해서 대기를 걸어놓고 예약했지만 끝내 퇴원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 어떡해. 아. 예. 저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뭐 해서 예. 장인수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 어떡하냐. 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기자님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리포트 보고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진실을 안 거죠. 그리고 그때 왜 어머니가 왜 그렇게 밥을 먹었는지 그러니까 저희 가락지 같은 건 저희가 보도하지도 않았잖아요. 그건 저희가 확인 불가능한 거니까 다시 제보만 받아서 아 그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 다 이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와, 진짜 악마네, 너무 진짜. 너무 지금 열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민원을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네. 나가셔야 됩니다. 네. 네. 실사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 죽이놈들은 진짜. 진짜 끔찍하네. 너무 끔찍한데.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분들이 진짜 부동산 투기 그리고 부동산 개발로 적어도 수천억 원, 뭐 신고된 것만 2천억 원이라고 하나요? 그 재산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그 간식비 몇천 원, 그러니까. 몇만 원, 그 몇십만 원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천성이 그냥 태생이 맞아요. 그냥 그런 것 거예요. 같아. DNA. 맞아. 예. 그냥 그게 아까운 거예요. 건강보험료만 놓고 보더라도 김건희는 최저의 건강보험료를 예, 내려고 자기들은 온갖 조금 수법을 높- 썼잖아요. 그리고 예.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그 재산을 최대한 빼먹으려고 또 저짓거리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저 어떻게 사람이냐고. 아, 이건 사람 아닙니다, 진짜. 진짜 사람 아닙니다. 자, 예. 오늘 오늘- 새로운 내용이라고 해서 또 나도 걱정되네. 오늘 보도할 내용은 이제 노인 학대 내용이고요. 아유. 노인 학대의 단골 손님 같은 거 언론에 한 번씩 터지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치매 환자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묶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묶어둡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속담에 이제 뭐 벽에 몬칠할 때까지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치매 환자들 때문에 나온 말이잖아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묶어둘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치매 환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뭐 긁거나 이러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고 뭐 자기 변이나 이런 것들을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묶어둘 필요가 있는데 묶으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요. 묶은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제보에 따른 거에 보면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첫 번째 사진. 예. 뭐야? 저런 식으로 묶어두는 겁니다. 침대에다 묶었죠. 다리를 네. 저 끈으로 해갖고 묶었죠. 예. 예. 24시간 저렇게 해놓는다고. 어떡하냐. 24시간. 예. 기록은 당연히 안 하고요.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는 저렇게 묶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저건 고문이잖아. 네. 근데 이게 좀 매불쇼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부터 아유 너무 심각한 진짜 너무 좀 내용이라 너무 이게. 저기 무겁게 하는 것 같았고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저런 그러면 이제 저 사진은 저기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 분이 제보를 해주신 네. 거고요. 저기 근무하시는 분이 제보를 해주신. 아휴. 좀 며칠 전 사진이에요. 오래된 것도 며칠 아닙니다. 전 사진. 네. 그러니까 취재가 들어가고 이제 필요해서 이렇게 제가 제보-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아유. 제보가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이명수 기자님은 처음에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걸 몰카로 촬영을 하자 그러면 그래서 몰카를 달아드렸어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있고 몰카가 이게 좀 작동이 쉽지가 않으니까 하나도 못 찍었어. 네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사진이라도 좀 찍어서 달라라고 해갖고 저거 받은 게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주? 네, 저 사진 받은 또 내부에 또 CCTV가 많아서 네. 그분이 해주고 싶어도 CCTV가 많으니까 찍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작동하는 건 둘째치고 네네. 계속 연습시켰는데 네. CCTV 많으니까 또 의심 받을까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진으로. CCTV도 이게 다 불법인데 CCTV도 제보 내용이 있는데 CCTV를 설치하는 게 의무예요. 네. 그렇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CCTV를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 네,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는데 온유양호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그걸 확인을 못해서 기사로는 안 썼는데 제보 내용입니다. 한쪽 벽면에 아예 그걸 볼 수 있게 해놨대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병원의 간부, 원장 이런 사람들은 핸드폰에 깔아놓고 그걸 실시간으로 본대요. 이거 규정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규정 위반. 왜냐하면 노인들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 기저귀 갈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걸 보냐면 보다가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그럼 바로 전화 오는 거죠. 이거 왜 조치 안 해요? 이러고. 감시하는 간부들이. 근데 CCTV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일단 촬영을 해놓고 필요한 경우에만 뭐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든지 본인 동의를 받는다든지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든지 그럴 때만 열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24시간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핸드폰에 어플 깔아서 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보도를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제보하신 분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한 분과 전직 요양보호사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듯 이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다른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오늘 보도할 건데요. 네. 이미 과거에 2차례 내부 투서가 건강보험공단이나 그런 그 기관에 들어갔었습니다. 2019년에 한 번, 2021년에 한 번. 제보 내용 똑같습니다. 아픈데 병원에 안 보낸다. 그리고 그 노인 학대가 심하다. 네. 네, 둘 다 이상 없는 걸로. 관계기관 조사 결과. 관계기관 조사 결과. 네, 이상 없는 걸로. 2019년과 2021년에 두 번 다. 그 요양보호사들을 뭐 따로 뭐 관리를 하나요? 거기 요양원 자체적으로? 뭐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네. 않아요? 근데 여기가 요양보호사들이 좀 선호하는 곳인데, 선호해요? 예, 근무 형태가 그 퐁당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8시간 근무하니까 3일에 24시간을 몰아서 근무하고 이틀 쉬는 개념인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지도를 하는데 그게 불법은 아닌데 아무튼 여기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루 빡세게 몰아서 일하고 이틀을 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양보호사들은 그렇게 뭐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반갑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할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그 리포트를 보니까 그 고기를 뭐 많이 넣어가지고 요리한 사람이 뭐 잘렸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것 같던데. 갈비탕. 갈비탕 끓여줬다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도 노인분들을 위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될까?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그랬던 분은 잘렸다. 이게 저는 꽂혔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잘리고 왜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요양보호사들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조리사는 그래도 좀 하려고 했대요. 좋은 음식들을. 네네. 그러니까 이제 티격태격하다가 이제 갈비탕이 문제가 됐는지 잘린 거고 지금 들어온 조리사는 최은순이랑 관계도 좋고 최은순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거기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잘 분들은 그게 윤석열이 장모가 하는 주인인 병원이라는 거 알아요? 요양원이라는 걸? 당연히 알죠. 제가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지. 취재한 거를 그래서 물어봤어요. 탄핵이 이게 공교롭게도 이 제보가 들어왔을 때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근데 거기 김진우 오빠가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처남이 있고 네. 대통령의 장모가 있잖아요. 네. 어때요? 그러니까 아니 골프 치러 다니고 분위기 좋아요. 긴장 하나도 안 해요. 파면된 뒤에도. 네, 파면된 직후에. 직후에. 12월 3일 직후에. 그러니까 파면이 아니라 12월 3일 직후에. 그때 난리 났잖아요. 네. 그때? 네, 12월 3일 직후에. 골프 치러 가는 것도 나왔으니까. 공수처에서 근데 뭐 그런다고 최은순이. 그러고 전혀 그 의식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럼 그제 파면 이후에도 이제 그 최은순이가 그 한 12시에 나와서 한 두어 시간 있다가 이제 그 요양원을 떠나거든요. 근데 이제 파면 이후에는 야간에 그 요양원 와가지고 그 사무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전 모임 같은 거 좀 안 나오는 사람인데 밤에 그 요양원에서 뭐 사람들 데려놓고 무슨 얘기 하더라 그런 얘기죠. 저도 보호사님한테 얘기 들었죠. 그래요. 이게 이제 기강이 해해질 수밖에 없는 게 대표도 출근을 잘 안 한다고 하고 원장도 자주 쉰대요. 원장도. 네, 이게 근데 대표가 보면 김건희 알잖아요. 오빠? 네, 김건희 오빠. 원장도 잘 안 나고 실제로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취재를 갔는데 대표 없고 원장 없고 국장 없고 다 없다. 취재를 갔더니 근데 이거는 이제 있는데 취재 안 하려고 거짓말한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원장은 왜 없냐? 며칠 휴가 썼다. 국장은 왜 없냐? 병원 갔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실제로 근무를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강을 잡고 해야 되는데 윗사람들 근무를 잘 안 하고 오늘 또 보도하겠지만 전문직들은 또 자기 할 일을 자꾸 밑에 밀어요. 요양보호사들한테. 치료사나
간호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전문 직군이니까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다. 그럼 산소 발생기를 해갖고 여기 콧줄 넣어서 주입하고 산소를 주입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 고령의 노인분들이니까 그런 걸 다 시키는 거죠 밑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음식물 있지 않습니까? 식재료. 네. 그거는 이제 최은수가 직접 했거든요. 제가 김건희 이모하고 오랫동안 지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재료는 가락동 가서 최은순이가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딱 그 음식물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집 앞에서 계속 한번 좀 그거 좀 다뤄보려 그랬어요. 가락동 어느 집 가서 그런 썩은 음식 같은 그 공수한 야채 같은 걸 갖고 올까 해서 네. 에다가 저 그것까지는 제가 좀 안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취재 못했는데 예, 그런 것만 일부러 최은순이가 그 식자료 갖고 온다. 싼 걸로. 예, 싼 걸로. 어저께 보셨잖아요. 과일 썩은 거. 예, 썩은 거. 예. 사진 하나만 더 볼게요. 골프장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저건 돈 주고 근데 안 사왔을 수도 있어. 저 썩은 음식은. 이게 뭐냐면 위에 골프장 보이죠? 밑에 건물이 온유양원입니다. 골프장이 바로 옆에 있죠? 예.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네. 제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기는 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를 쓴대요. 지하수를. 지하수를. 예, 지하수를 먹는 거야. 예. 골프장이랑 가깝잖아요. 농약이. 농약. 지하수 먹고 싶겠어요, 저거? 위험할 수 있고. 수도 쓸 때 아끼려고. 수도료 아끼려고. 진짜로? 그게 지하수 쓰는 그거죠. 지하수는 돈 안 들잖아요. 아니 수도 뭐 얼마나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관세에서는 288톤 뭐 228톤 썼잖아. 네, 저기서는 지하수 쓰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죠. 대단하다 진짜. 이거는 온 정부 기관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거 없이 다 나서가지고 이거는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될 일인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당장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저렇게 네. 묶여 있는 사진까지 공개되고 했으면 그렇죠. 이 윤석열이 인권에 그렇게 관심 많았던 놈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검사 출신들 거기다 몰쳐 있잖아. 김용원이, 안창호. 근데 언론이 이거 왜 안 쓰는 거야? 그래 맞아. 이거 왜 안 쓰는 거야 언론? 이렇게까지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고 물증이 있고 방금 메일도 받으셨고. 그리고 굉장히 또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보도고 왜 안 쓰는 거예요 언론은? 그러니까 뉴스가 많고요. 이제 최근에 굵직굵직한 대선 앞두고 있기에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고요. 제가 이제 한 1년 몇 개월 전까지 MBC 기자였지 않습니까? 네. 예. 나와서 유튜브 하는 순간 기자업계에선 저 기자로 안 쳐줘요. 기자로 안 쳐요? 예, 그러니까 기자가 아닌 사람이 보도하는 게 뭐 받아 쓰려고 하겠습니까? 콧대 높은 기자님들이. 굿모닝 충청 빼고는 안 써. 예, 저도 봤어요. 딱 굿모닝 충청 하나 썼는데 굿모닝 충청을 왜 썼냐? 그 기자님이 저랑 친해요. 그래. 예, 진짜. 기자라고 생각해 주시는구나. 예, 예. 아니 실제로 굿모닝 충청 그 기자들은 네. 이런 쪽 그 매체 기자들하고 되게 친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이 건뿐만 아니라 예전에 노은결 소령 관련해서 네. 그거 한 맞아. 것도 네. 전혀 안 받잖아요. 안 받아. 그러니까 이게 언론인이라는 게 언론인이 아니야. 얘들은. 아니 그러니까 예.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 텐데 대한민국 기자들이 정말 이 어깨뽕과 콧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기자라고 생각해 주잖아요. 네. 기자들은 저를 기자로 생각 안 해요. 그럼 유튜버라고 생각해요? 유튜버죠. 그렇죠. 유튜버가 근데 왜 아랫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유튜버가 유튜버가 보도하는 건 신뢰성이 없는 거고 그런 걸 우리가 왜 받아쓰냐 이렇게 자존심 상한다 이거. 그럼 본인들도 그 유튜브 확장에 신경 쓰지 말라 그래. 아주 맞아. 최선을 다하더만. 맞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